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영남방송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공동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성군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 시간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모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실 의성군 의회 의원이십니다. 김우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지무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5분의 출연자신데요. 두 분이 여성 의원이십니다. 두 번째 여성 의원이시죠. 박화자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 최훈식 의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분 출연 의원 중 마지막이십니다. 이충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의성군 의회편 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바로 제 옆에 지금 첫 순서십니다. 네, 우리 김우정 의원께서 평상시에 그 아동복지 청소년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먼저 어떤 쪽에 정책들이 있어줘야 우리 의성군이 발전될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총무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제가 2018년 7월 1일자로 의성군 의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 군의원으로서 의성 군민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아이가 행복한 의성, 모두가 잘 사는 의성 함께 하겠습니다. 제 명함 뒷면에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의성군에 보면은 이제 인구가 2018년 당시만 해도 5만 3천, 4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5만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뭐 인구 늘리기 지원 정책,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이라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청년 유입 정책 이렇게 다양하게 인구를 좀 늘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노인 인구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자연 사망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 자연적인 감소, 인구 감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의성 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 2018년 12월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생 교복을 입는데 교복 지원과 관련한 그런 군정 질문을 했었고 2019년부터 중1, 고1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어 마을 캠프라던가 아니면 학원을 도입해 본다거나 아니면 해외 미국이나 어떤 아이비리그 연수를 간다거나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조금 더 보태서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1, 고1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생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약간의 현금 혹은 현물
아니면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 될 텐데 입학에 필요한 그러한 준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인 인구는 42.8% 현재 올해 9월 말 현재 42.8%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노인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또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살만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의성군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들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제가 옆에서 잠시 얘기를 들으면서 이 표정을 봤는데 정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지금 어떻게든 우리 의성 지역의 그 현안 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엄마의 마음 또 이 같은 그 주민의 마음 또 의원의 마음 다 담겨진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그 바로 옆에서 또 굉장히 또 경청하고 계셨던 지모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참 김우정 의원의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김우정 의원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에 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에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우리 의성군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100% 이제 공감의 표현이시네요. 자, 뭐 마이크 잡으신 김에 곧바로 우리 저 지모진 의원께서 자치분권의정연구회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 뭐 주민자치 이런 예. 분야에 대해서 이게 왜 또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도 알아야 될 부분도 예, 있지 예.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보다는 뭐 우리 의성 지역이 이제 발전해가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신공항도 확정이 되었고 또 준비단기 준비하고 있고 또 의성의 컬링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의성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자치분권 의정연구회 또 회장으로서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그 개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민자치하고 이제 연동돼서 늘 같이 가야 되는 게 지방분권, 자치분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줘서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지방분권, 자치분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사용권의 어떤 자율권이 좀 더 크게 확대돼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좀 먼저 선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가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의 참여 정신이다. 우선 참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주민자치회가 성공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중요하면서도 또 취약한 기능이 협의 기능입니다.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방정부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잘 이루어갈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종종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라든가 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축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주인이 주민인데 때로는 이벤트 회사가 주인이 되고 주민들은 관객이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제의 외형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의 내가 마을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 의식 또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냐? 주민 스스로가 내 마을은 내가 가꾼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때로는 뭐 법적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은 의결을 해야 될 것은 의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 자치에도 발전이 되고 나아가서 의성 지역이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이제 자치 역량을 키워서 주민 자치 경영의 기본적인 모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그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어디까지 왔느냐 부분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섹션 2로 좀 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의성군 의회의 여성 의원이 2분 계십니다. 2분 중에 두 번째 지금 발표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우리 박화자 의원께서 본인 이제 정책 의견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의성 가면은 수식어가 인구 정책, 소멸, 노인 인구 1위 뭐 항상 이렇게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의성은 민생 7기 역점 시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안개 일원에 주거, 복지, 창업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지금 현재 안개에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패드월드, 팝빌리지, 조성 연계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안개에서 달빛 레스토랑이라는 이 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두를 참 연로하신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항상 듣도 보지도 못한 수제 맥주를 교육도 하고 지역민들에게 맛도 보여주는 이런 청년들도 안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 많은 것들에 지역민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이태리 돈가스라는 이 돈가스가 지역 할머니들한테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돈가스를 맛보겠노.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참 살아있으니까 맛보지 못한 돈가스를 이렇게 다 먹어본다. 이렇게 참 좋아하는 참 어르신들이 많은데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안개에 유입돼서 자리 잡아서 진짜 지역민들과 삶을 같이 하고 이런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먹거리를 줬으면 하는 게 지역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외지 청년이 의성에 들어와서 그 수제 돈가스 저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평소 그야말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현직 의원이라고 보셔도 되죠. 네, 우리 최훈식 의원 순서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은 농업군이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의원 생활을 한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의성군 농업의 지원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 근대사, 즉 변천사를 할까 이걸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농업에 보면 지극히 가족 영농 형태로 60년대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서 70년대 접어들어 종자 혁신, 과학 영농 기술 보급 등 공동체 조직 중심으로 관주도형으로 지원하여 영농 기술의 기초를 다졌고 80년도에는 우리 기계화 영농을 적극 지원 건장하여 90년도 초에는 김영삼 정권 때죠.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전국에 농기계를 엄청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파로 우리가 사람 중심의 노동 농업이 기계 중심의 영농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함께 종자, 산업, 비료, 농약 등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룩해서 노동 생산성이 크게 성장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농 중심의 영농 형태가 대농 중심의 영농 형태로 또 변했고 대규모 영농회사, 영농법인 등이 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농업 부분도 부익비, 빈익부, 격차가 사회 갈등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의 분야에는 ICT 분야 기술이 접목되어서 시설 노지 스마트팜 농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기술 빈부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군의 농업 지원 방법으로는 다양성, 다분야로 분리하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농 형태의 소규모 농가에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을 하여 지원도 또 해주고 또한 판매 부분에는 통신 판매도 적극 권장을 하고 또한 요새 우리 의성군에도 로컬 푸드 직매장이 곧 완공이 됩니다. 그 직거래 방식에도 적극 행정이 지원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우리 대농 농가 중심의 농가에는 정형화된 농업인을 관리와 최첨단 기술 전수는 물론이고 첨단 농기계를 집중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대량 판매처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섹션 1의 전반부에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랄까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죠. 저에게서 제가 순서 좀 아까 좀 돌아가서 우리 저 박화정 의원님 아까 그 수제 돈가스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지역 청년들이 네. 창업하고 있는 데로 지금 안내를 하고 거기에 가서 뭐 하여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직접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땠습니까? 맛이 평상시 저들이 항상 이제 고기를 재워서 기름에 튀겨서 뭐 항상 이런 돈가스를 먹였는데 이태리 돈가스라는 건 안에 저들이 항상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치즈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역시 뭐 맛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의성의 이웃사촌 그 시범마을이라고 아주 전국의 선도적인 모델이죠. 몇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회에 이런 홍보는 정말 공익적 홍보입니다. 우리 의성에 많이 들어와서 외지인들도 와서 꼭 어쩌면 관광 자원화죠. 아주 좋은 거죠. 예. 그 다른 오이님들도 뭐 다 드셔보셨다 생각. 제가 이제 갈 일이 남았네요. 제가 어떻게든 꼭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다음에 우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섹션 1에 우리 이제 이충원 의원께서 지역 발전과 관련돼서 뭐 굉장히 좀 많은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늘 고민하고 계시는데 먼저 섹션 1에서 좀 이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히 먼저 한번 짚어주시고 다음에 섹션 2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의회 이충원 의원입니다. 앞서 최훈식 위원장님께서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농업에 관심이 많고 우리 의성 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성군은 그 농업 인구가 한 70%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코로나19로 관한 영향도 있지만은 농업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이 침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은 많은 큰 농업 발전을 했는데 그 대농가 위주로 농업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 억대 농가 그 2005 양성 사업을 그 예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억대 농가가 2,000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 중소농가 위주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그 대농가는 지원 정책을 좀 줄이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중소농가가 대농가 못지않게 근접하게 그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지금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 이유가 그 기후 변화도 심하고 농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이 그 소득 격차가 좀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 사는 농가 또 어려운 농가 심하다고 보니까 농업인 간에 불신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전체 의성군이 단합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관계로 앞으로는 이제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금까지는 뭐 농업 기반 시설에 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그 교량 건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반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직접적으로 농업 예산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도록 투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우리 지역 간에 빈부 격차도 줄고 또 농업인들도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상권도 살아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의회 의장 백왕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 의회는 이를 기념하고 의성군의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성군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재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고 1961년에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며 지방자치가 폐지되었다가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 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체장과 지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됨에 따라 이제 의회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게 되었고 정책 중심의 의회로 가기 위해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 자치 입법권에 대한 권한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권한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저희 의회에는 무거운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 의회는 의원님들 간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자치분권 의정연구회 지무진 회장님을 비롯한 8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성 국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섹션 2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의성 지역의 현안 또 앞으로의 방향성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좀 실무적으로 얘기를 좀 언급해 주실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순서 돌아와서 김오정 의원께 먼저 순서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성군의 노인 인구가 현재 42.9% 아니 42.8% 9월 말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4월에도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거동이 조금 많이 불편해지시면서 원래는 급기야 이제 전동차도 못 타시고 제가 이제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운동장에 운동도 한번 해보러 가보고 뭐 화이자 접종할 때 임시 접종센터도 가보고 또 뭐 시장도 가보고 좀 병원도 가보고 다양한 곳을 가보는 중에 이 휠체어를 대여를 했는데 너무 무겁고 막 차에 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차에 모셔가지고 휠체어 또 다시 또 옮겨 타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상에서 조금 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의성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성군의 노인 인구 42.8%인데 이 중에 뭐 제발로 걸으시고 운전도 가능하시고 하다못해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살만한 곳이 의성군이라고 합니다. 뭐 노인복지관도 잘 돼 있죠. 경로당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각종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만들기 프로그램, 뭐 음악 프로그램 정말 많아요.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들을 아버지랑 같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노인 인구 중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고 재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친화 도시를 의성군이 앞으로 이렇게 노인 친화 도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노인 인구가 많지만 노인을 위한 그러한 환경 조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실업난에 그죠?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젊은 청년들을 활용해서 노인 돌봄에 이러한 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어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성군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 부분도 지무진 의원님께서 뭔가 이 반론 또는 뭐 공감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이 의성군 방금 이제 김호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9월 말에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42.8%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질 향상이라든가 또 어려운 분들의 그러한 편의를 위한 그런 배려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성군은 의성군에서 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타 지자체보다 우리 의성군이 어르신들이 살기가 편하고 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더라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서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김우영 의원님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박아자 의원께서 이 섹션 2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무진 의원 다시 돌아와서 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 이웃사촌 시범 마을에서 이제 뭐 도지사님의 배려로 안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웃사촌 시범 마을이라는 그 센터장님이 계셔서 지역민들하고 행정의 중간적인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데 교육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지역민들한테 와 닿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뭐 썩 와닿지를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하여튼 지금 현재도 뭐 이장 회의 뭐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안개는 한 달 살아보기 하면서 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합니다. 뭐 어르신들한테 가서 뭐 만들기도 하고 또 일손도 도와주고 뭐 어른들 뭐 벽화 이런 거 뭐 그리는 것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삭막하던 이 시장길이 활력이 좀 넘치기는 넘쳐요. 상권도 좀 사는 것 같고 젊은 힘찬 청년들이 다니니까 뭐 활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런데 이들이 얼마만큼 이제 안개에 살아보고 안개에 정착할지 그게 사실 숙제라서 어르신들 눈에는 행정에서 자들한테 뭐 진짜 줄 거만 엄팡 주고 그냥 건지는 거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지역민들이 사실 많은 이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잘 아울러서 들어오는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 우리 지무진 의원께서 아까 우리 전반부의 일부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총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우리 주민자치 의성군의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이 방향성을 이번에는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예. 네. 뭐 현재 우리 그 의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의 뭐 현 주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잠깐 그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성군은 사실은 이것도 주민자치의 활동도 타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이제 한 발짝 앞서 나가 있습니다. 18개 우리가 이제 의성군이 한 개 읍과 1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개 읍면 같으면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거의 제일 많지 않을까, 군단에서는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8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자치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도 지난 5월 말까지 아마 위촉식도 다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의성읍 주민자치회가 청소년 수련원에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8월달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그 안건이 이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남대천 음악 버스킹 공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자치에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남대천에 가면 우리가 이제 분수를 멋있게 음악 분수를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 주말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정말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개면 주민총회도 뭐 첫 주민총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달 아마 16일이죠. 16일 날 주민총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개 읍면이 아마 주민들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면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더 이상 시간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좀 마무리 네. 결론적으로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좀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참여인데,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지금 출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사실 100%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행정과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공적으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해서 우리 의성군 내의 주민자치회가 조금 전에 초보적이지만 제법 성공적이다. 점수로 매기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00점을 놓고 보면. 저는 뭐 점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B+ 이상을 드리고 B+ 싶습니다. 예, 예, 합점으로, 뭐 예, 85점은 안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출발을 잘 했으니까요. 아, 예, 예. 예. 이런 그 우리 방송 정책 토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지 예,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최훈식 의원께 아까 이게 농업 관련해서 정말 참 그 진솔한 얘기 제가 들어도 좀 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 실무적인 어떤 그 방향 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또 언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다시 태어나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노? 누가 물으면 다시 농업으로 직업을 갖겠다고 항상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에만 한 가지만 몰두를 합니다. 예, 우리 아까는 우리 방향성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실무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농민 고령화로 아까 우리 김우정 의원님이 노인 인구가 42.8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농가 일손이 너무나 줄어서 지금 농지가 폐답에 와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젊은 그 대농들이 5, 6명이 한 마을에 전 농사를 위탁 내지는 본인 농사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원해야 될 문제가 첨단 대형 농기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옵니다. 앞으로 시대는 기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또 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게차, 굴삭기 등을 농기계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지원이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내가 ICT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에 드론이 시대가 이제 저희들한테도 농업 부분에도 왔습니다. 드론 기계가 지금 대농 농가 위주로 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농기계 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아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꾸준한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사항도 또 있습니다.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실천하고 책임질 수 있는 농업인을 꾸준히 우리가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수준 높은 교육, 체험 등을 질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은, 우리 의성군 농업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농림부 차관 출신이고 또한 사고방식과 수준 높은 우리 농업지회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산업입니다. 금방 효과도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의성군은 농업군으로 명맥을 분명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반부도 그렇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으시죠? 보면은 그야말로 농업 안보 있고 그런 식량 안보 있고 그런 국가 안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오늘 그 2부 순서가 어쨌든 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청원 의원께서 좀 더 구체적인 이 실무 방안 또 정책 방향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최원식 위원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농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농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성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이 농업인입니다.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각 그 농가에서 형편이 풀리고 하면은 지역 상권도 활성화를 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저녁에는 우리 인근에 안개나 봉양이나 이런 데 나가서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런 그 모임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그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먼저 그 농가에서 어려운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우리 의성군이 농업 예산을 그냥 뭐 몇 프로 올리고 이것보다는 대폭적으로 올려서 지금까지도 많은 농업 발전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중소농가나 대다수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정책을 막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13분의 의원들 계시는데 각자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 의성군 발전과 의성군의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그 농업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식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오늘 마지막에 등장해 주셨던 우리 이총원 의원께 오늘 첫 번째 스타트를 좀 마무리 1분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농업 발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잘 되어야 우리 의성군 전체가 발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예산을 더욱 대폭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의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도 농업, 끝도 농업이시네요. 예, 다음 순서 우리 최원식 의원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으신데 어쨌든 마무리 1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자치위원회, 우리 연구위원회 지무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상은 상당히 우리 의성군이 좋지를 않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펼쳐진 사항들은 상당히 희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먼저 우리 신공항이 곧 몇 년 안에 우리 하늘을 비상할 겁니다. 그때는 의성군이 전국의 우뚝 의성군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갈 때까지 우리 어르신네들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 모처럼 우리 의성에 또 살러 오셔서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제 박화자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50대, 60대, 70대 보면은 옛날에 어른들을 모시던 그 연세들이 지금은 또 며느리를 받들어야 될 나이들입니다. 알로 치고 윌로 치고 이런 여성분들이 진짜 하소연할 때가 요사이 없어서 참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진짜 지병들이 오는데 오늘 이거를 만약에 행정에서 본다면 또 군수님이 보신다면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지 않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성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도 나라도 지역도 다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들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후반 가시면서 지금. 네, 뭐 우리 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50대 낀 세대의 고충. 위로는 우리가 또 봉양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 아래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바랄 수는 없는, 부양을 바랄 수 없는 낀 세대 얘기해 주셨네요. 예, 100%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저 다음 우리 이제 김효진 의원 순서 드릴까요? 우리가 농업, 청년, 어르신, 또 우리 아동을 비롯한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 또 우리 의성 국민들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최원식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했듯이 신공항이 이제 좀 있으면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뭐 그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성 국민들께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정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뭐 30년 됐다. 뭐 이런 식의 농촌의 어디 작은 마을에 가면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또 노인이 되어서도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의성군이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작은 보탬이 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의성군의회 자치분권 의정연구회 우리 이 연구 멤버들이시죠. 한 분에 한 분 김우정 의원, 지무진 의원, 박화자 의원, 최원식 의원, 이충원 의원 5분께 감사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